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3대0으로 이기면서 지금 유로파리그 8강에 오르게 되었죠. 이 상황 가운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4명의 리더가 이 우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외신에서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승리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은 그간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부상자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선발진으로 나온 것들인데, 빨강색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안 나온 선수 2명 있죠. 여기가 바로 로메로 그리고 반더벤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부재한 상황이었고, 최근에 부재한 선수는 이제 라두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못 뛰는 상황들이 꽤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이키 무어라던가 아니면 오도베르 같은 선수들도 시즌 초부터 지금까지 못 뛰었습니다. 이번 경기에 2골이나 넣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선수의 부재가 토트넘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을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히샬리송도 이때 부상, 요때 부상, 또 부상 상태가 3번이나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매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에버튼도 히샬리송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상황들에서 토트넘의 시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맨시티전 이후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토트넘의 가장 힘들었던 상황에 토트넘은 무려 11명의 부상자가 있었을 정도로, 이게 이제 아스톤빌라전 때의 상황입니다. 아스톤빌라전 때 토트넘은 11명의 부상자가 있었고요. 그 전에도 10명의 선수가 부상당해 있는, 토트넘은 거의 2자릿수 때의 부상을 기록하고 있던 때가 꽤 많을 정도로 토트넘의 부상 상황은 심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이제 알크마르와의 연이은 2번의 경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본머스전에서는 토트넘이 부상자가 거의 없었죠. 4명이면은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고, 토트넘이 그나마 이 부상 악령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 악령을 떨치고 나온 선수 중에 한 명은 바로 오도베르인데, 오도베르의 이름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2골을 일단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프런트 페이지에 오를 만한, 대서특필할 만한 그런 활약을 보여준 것이죠. BBC라던가 아니면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도 그렇고 가디언지도 그렇고 이 오도베르가 굉장히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특별히 이제 그 골을 많이 넣은 선수를 칭찬하기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통합 3대2로 이제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We are our own worst enemy at times. 우리의 최악의 적,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우리 자신일 때가 많다. 토트넘이 사실 위기 없이 그냥 3대0으로 이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골을 실점한 가장 큰 이유, 순간적인 방심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실 상대가 잘해서라기보다도 토트넘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실수가 있어서 실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3번째 골 굉장히 잘 넣었고 4번째 골도 넣을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또 손흥민 선수가 또 넣을 뻔했었죠. 이 경기를 박살내버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좀 힘든 상황이 이제 어쨌건 상대방에게 한 골을 내주면서 굳이 힘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역시 퀄리티 있는 선수들, 특히 로메로랑 미키 반더벤이 온 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오도베르도 보지 않았냐, 그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올해 거의 그를 데리고 있지 못했는데 굉장한 탤런트다,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긴 시간 부상을 당한 선수가 윌슨 오도베르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데 좀 작아서 그렇지만 와, 진짜 부상 기간이 길었습니다. 정말 길었고, 이 부상을 떨치고 나온 오도베르가 2골을 넣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특히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많이 날려버리던 선수들이 많았는데 오른쪽에, 근데 손흥민 오른쪽에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제 토트넘의 득점을 좀 많이 늘린 그런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트넘에 4명의 리더가 있어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토트넘이 좀 짠하기도 한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번 경기를 졌다라고 하면은 이번 캠페인, 토트넘의 이번 시즌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9주가 남아 있지만, 시즌이 9주나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조기 종영되는 그런 시즌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3대1로 이기면서, 통합점수는 3대2입니다만 3대1로 이기면서 프랑크푸르트와의 8강전을 이제 앞두게 되었습니다.
10월 19일 이래로 토트넘은 처음으로 비카리오, 로메로, 메디슨, 손흥민 선수를 동시에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야,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건데 비카리오, 로메로, 메디슨,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의 리더십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리더십 그룹이 동시에 출전한 게 마지막으로 같이 출전한 게 10월 19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5달 전이죠. 굉장히 오래됐고 야, 이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 10월 이래로 사실은 이 4명이 같이 뛴 적이 없다. 비카리오, 로메로, 메디슨, 소니. 야, 이 선수들 한두 명에게 우리가 기댄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So much this year we've relied. 완전 우리가 의존했다. 비카리오 혹은 로메로, 메디슨, 손흥민한테 우리가 한두 명에게 의존해야 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4명이 다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다. 그들이 팀을 너무나 잘 이끌어 주었고 우리는 훨씬 더 우리 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로마로, 미키 밴더벤, 뭐 윌슨, 오도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솔랑키 이런 선수들이 점점 더 이제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그런 매치 피트니스 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체력 상태를 갖추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리더진들이 이끌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수들의 체력도 올라오고 있다.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도 지금 체력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사실은 골을 한 번 내주기 전까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다. superb,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뛸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뛸 수 있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하지만 4명의 리더가 같이 뛰는 이상 토트넘은 확실하게 조금 더 토트넘 본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슬레틱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하는데 유로파 이제 생명줄이 아직도 밝게 빛나고 있다. 토트넘 사실은 생명줄이 끊어질 뻔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이 돌아오면서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시즌 초기에 보여줬던 굉장히 좋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보이는 경기였다. 그리고 어쩌면은 안즈볼 그러니까 이 안즈 포스테코글루 감독 안에 여전히 약간의 생명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사실은 이제 그 다가오는 EPL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풀럼전을 이기는 게 토트넘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토트넘은 지금 13위, 승점 34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스위치나 레스터시티 아니면 사우스햄튼이 토트넘의 승점을 초월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즌이 지금 10경기 남았거든요. 10경기 남아있는데 입스위치, 레스터, 사우스햄튼 중에 뭐 두세 팀 정도 사실 여기 있는 팀들을 또 다 떨어뜨리고 토트넘이 강등까지 당할 확률은 0%죠. 0%. 근데 반대로 토트넘이 쭉 올라가가지고 유로파리그나 아니면 챔피언스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확률까지 올라갈 확률 역시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고 이 팀들이 모두 다 부진하는 사이에 토트넘이 잘해야만 순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토트넘이 아무리 그 순위를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4위 첼시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토트넘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를 우승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주요 선수들을 유로파에다 몰아쓰는 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뭐 모든 경기를 이기고 EPL에서도 좋은 자리를 잡겠다라고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축구를 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자신의 축구를 유로파에서 최대한 보여주는 게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4명의 리더들 손흥민, 메디슨, 로메로 그리고 이 골문을 지키는 비카리오까지 부상 없이 이 선수들이 주요 선수들로 나서는 혹은 이제 뭐 더 상태가 좋은 선수들이 있다면 당연히 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 중에서는 메디슨 정도만 좀 바뀔 수 있겠죠. 나머지들은 붙박이 주전으로서 토트넘을 멱살 캐리하면서 유로파를 들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토트넘은 앞으로
유로파에 완벽하게 좀 집중을 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고 리그는 경기력을 좀 끌어올리거나 체력을 끌어올리는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의 어떤 재활과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연의 어떤 전술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풀럼전에는 과연 토트넘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3월 16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저녁 시간대인데 토트넘이 과연 풀럼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어떤 선수들이 또 선발로 나서게 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아마 이제 쉬겠죠. 풀타임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을 때 토트넘은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토트넘의 어떤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롭고 재밌고 또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